제가 1월 30일 날 발령받고 여기 와서 스스로가 안 썼던 낱말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농촌진흥청입니다. 아무래도 농촌진흥청이라는 말을 쓰면 농촌진흥청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이렇게 비교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농촌진흥청이라는 말을 제 스스로 안 썼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디지털 농업 추진단장을 2년간 했는데 그때 했던 일에 자꾸 제가 말에서 묻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 기관장으로 왔지 어떤 부서장으로 온 게 아니고 전문가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 디지털 농업, 스마트팜 이런 이야기 하길래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 이야기도 좀 할 것 같고요. 디지털 농업 추진단에서 했던 일도 좀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부하고 청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부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농식품부, 기재부, 국방부 하는 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청이 있잖아요. 자, 부하고 청은 정부기관인데 정부기관 중에서 부는 정책을 다루고요. 청은 그걸 현장에서 직접 국민하고 소통하는 게 청입니다. 한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즉 임금을 대신해서 백성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엄호자를 씌워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관청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농식품부가 세운 정책을 바로 국민들하고 현장 가까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이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농업기술원은요? 똑같은 현장입니다. 다만 여기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지역,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것만 다를 뿐이지 청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농촌진흥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농촌진흥 사업은 청장과 도지사가 수행하는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농촌지도 등등등을 말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촌진흥청의 조직도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직도를 보면은 연구정책국이 있고 농촌지원국이 있겠죠. 자, 이건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조직도입니다. 마찬가지 연구개발국이 있고 기술보급국이 있죠. 자, 연구개발국에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이런 건 다 소속 연구기관하고 매치가 되게 돼 있어요. 하는 일이. 마찬가지 친환경농업미생물연구소 같은 세계 연구소도 다 관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술보급국은 지도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있죠. 전부 다 그 과각 세 개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즉 하는 일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농촌진흥법 제3조, 이게 농촌진흥법 제3조입니다. 3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업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둔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주소는 여기에 둔다라고 아예 우리 경기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조금 더 크게 해서 이제 국정과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농업 관련 국정과제는 어디서 담당을 하죠? 농업 관련 국정과제는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담당합니다. 농촌진흥청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 공약은 농정국에서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농업기술원은 협조입니다. 도지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든다거나 근거를 만들어주는 협조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 기본계획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이런 식으로 수립, 총괄,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협조,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주관부서가 아닙니다. 협조부서입니다. 도농업기술원, 방금 말했죠. 도 직속기관인 도농업기술원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입니다. 이건 무슨 근거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호하는 직위의 등급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마다 부시장은 가등급, 기획실장은 나등급, 도농업기술원장은 나등급 이렇게 3명은 중앙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농업기술원장 자리가 나등급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앞에 있었잖아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조금 전에 우리 봤었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게 이 임무입니다.
17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관장, 공무원, 지휘, 감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위에 있는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업 과학화 촉진 등 농촌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혁신농업 1번지라든가 이렇게 도지사님이 짜놓은 계획이랄까요? 이런 걸 제가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발령받고 올 때 농촌진흥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할 때 꼭 3년을 고집을 하더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3년을 고집하냐. 연구 시작하고 다음 해 실적이 나오면 바로 보급하고 세상의 기술이 바뀌면 이 과제를 중단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경기도는 디지털 농업을 구현하는 최적지다. 일단 인력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여기는 농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디지털 농업을 구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한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다음날 지사님한테 인사드리니까 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농업인 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경기도는 농민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농민뿐만이 아니고 도시 근교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기술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온 공문입니다. 지난 4월 4일 날 정부 합동으로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 전략에 따르면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경제사회 곳곳으로 더욱 빠르게 침투할 전망이다. 거기에는 농축산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미 정부에서는 전산업 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 추진 구조를 다 짜놨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여기에 맞게 우리가 방향을 전개해 나가면 되는데 이미 우리는 농업 구조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기계와 자동화에서 정밀 데이터 농업으로 이미 전환해 나가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술 중심에서 진화해서 데이터가 더 중요하고 대접받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니까 고품질을 유미한 데이터가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경기도의 핵심 역량 및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기도 농민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농민, 그런 농업 기술, 그리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기관,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은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큰 목표를 두고 저는 이 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관 막 들어오면 있는 겁니다. 왼쪽에 전광판입니다. 농업부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농업,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만드는 농업부 미래. 여러분들은 이미 이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그냥 여기에 숟가락만 하나 얹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보면은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업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장은 도지사가 명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저는 이런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오늘 비전 공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연구, 지도, 산업화, 업무 처리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입니다. 연구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연구 데이터 통합 관리 디지털 연구실. 이건 이미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게 3월 달에 온 공문인가요? 농촌진흥청에서 온 공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데이터 종합 관리 추진 계획 안 알림.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현황이 2023년에는 어땠고 24년에는 어땠고 25년에는 어땠고 우리는 여기 맞춰서 나가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무슨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한 예로 스마트팜 데이터 전과정 업무 체계는 스마트팜 농가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농지청에서 어떻게 하고 도농업기술은 어떻게 하고 이미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얼마 전 농진청 회의 자료입니다. 농업 R&D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추진, 플랫폼 연구자 PC 연계한다. 도원 센터로 확산한다. 데이터 마트를 구현한다. 여기에 맞게 그냥 나가면 된다고요. 신규 과제 선정 방식은 조금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연구 성과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목표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물 효과가 미치는 영향, 예를 들면 수의 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수입 방지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걸 봐서 되도록이면 혼자가 아닌 융복합 협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가 3년이건 2년이건 5년이건 과제 끝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과제를 역추적을 해서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연구가 아닌 해야 할 연구를 찾아 나가야겠죠. 자, 이건 얼마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원예 연구소를 대상으로 청장님이 모든 과제를 하나하나 다 검토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다. 그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지금 이번부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와 다음 주부터인가? 그건 국장님과 과장님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농식품 R&D 추진은 조금 바뀔 겁니다. 2008년 1월 16일 날 아침 9시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농촌진흥청을 없앤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명박 정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자꾸 말을 듣는 게 농촌진흥청 연구원 니네들 하고 싶은 연구만 한다. 할 줄 아는 연구만 한다. 니네들이 계획 세워가지고 니네들이 연구하고 니네들이 평가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냐 하면서 하는 말이 심판과 선수 같으면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연구비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땁니다. 그리고 과제 RFP도 농촌진흥청에서 만듭니다. 그럼 그 과제를 누가 수행할 거냐? 그건 농기평에서 할 겁니다. 농기평에서 농촌진흥청 연구자, 물론 내부 연구비, 외부 연구비 나눠져 있지만, 출연금 나눠져 있지만 경쟁으로 농진청 내부 연구자들, 외부 연구자들 합쳐가지고 농기평에서 연구자를 선정을 해줘요. 그리고 연구 수행은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하고 평가도 농기평에서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미 용산하고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건. 근데 언제부터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주령 박사가 썼던 기고문이에요. 여기에 참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문제의 정의를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장 농업인이나 기업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도출하고 연구기관과 대학은 답을 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위주로 문제도 내고 답도 낸 후에 현장에서 써보라고 하는 방식은 무의미하다. 저 이주령 박사를 제가 안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세게 글 쓴 거 전 처음 봤어요. 연구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도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융복합 협업 연구 활성화를 아예 제도에다 담아놓습니다. 아예 제도에다 담아놔요. 네 혼자 연구하지 말고 융복합 협업 연구를 하라고 제도에다 담아놓을 겁니다. 자, 관행을 탈피하는 연구, 데이터, 디지털, 도전형, 외부, 국제공동 연구 과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진흥청에서도 외부 공동과제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부 공동과제를 많이 수탁을 받게 되면은 출연료하고 뭐가 다르냐. 논리가 안 선다. 그래서 못 하겠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외부 수탁과제 많이 하라고 난립니다, 지금. 그리고 국제공동연구과제 많이 하라고 난리고요. 수준 높이기 위해서. 이건 얼마 전에 정원석 박사가 여기서 발표할 때 발표 시작 직전에 썼던 도표입니다.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체계 안, 이 전주기 관리체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연구에서 생산한 모든 데이터가 관리가 될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내년 R&D 예산 대폭 증액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미 발표를 했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는 R&D 예산 예타를 폐지하겠다고 그랬어요. 예타는 500억 이상이 되면 예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R&D에 대해서는 예타도 안 해주겠다. 예타도 면제해 주겠다. 여기에 맞게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명인 명장 모델을 하나 개발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요즘 농가에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잖아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수집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 데이터, 그 다음에 생육 데이터, 그 다음에 경영 데이터 세 가지를 수집을 하는데 환경 데이터는 자동으로 우리가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육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나가서 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면서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농민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바이러스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걸 명장 데이터로
디지털 농업 추진단장 할 때 만들어 놨어요. 원예 농각은 축산 농각은 농가에서 명장이 데이터를 제공을 해요. 데이터를 제공하면은 네이버 플랫폼에서 이걸 나눕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농가가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농가에서 생산한 생산물은 네이버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이 수익이 잘 나면은 이 수익의 일부를 명장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모델하고 비즈니스 모델하고 서비스 모델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 모델을 만들어놨고 이제 곧 실천을 할 겁니다. 디지털 영농일주도 만들 겁니다.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말이 많은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수술 끝나고 나서 일지 쓰는 거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무슨 큰 수술하면은 의사 선생님, 이렇게 교수님 들어가고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 선생님 막 쭉 들어가겠죠. 수술 끝나고 나면은 이분들은 의사 선생님은 교수님은 이제 바로 들어가시고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은 자기 사무실 가가지고 또 수술 일지를 써야 돼요.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한 5시간 집중하고 나서 사무실 가서 또 써야 돼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안 씁니다. 그게 하나 그냥 꽂고 수술할 때 이야기하면은 그게 다 수술 일지로 도표로 만들어져요. 농업에도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영농일지 쓰잖아요. 근데 일지니까 하루하루 써야 하는데 사실 하루하루 못 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주기가 되는 것이고 많은 정보가 못 들어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말하면 다 저장이 돼서 자동으로 영농일지로 구분이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 놨고 이 프로그램 조금 이따 동영상도 하나 나오겠습니다만은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 2학년 실습갈 때 지금 쓰고 있고 저기 어디입니까? 참외 장목반에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걸 경기도 어느 지역에선가 제가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전임 원장님이 준비하셨던 그 중부작물부하고의 협업 이것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좀 했으면 합니다. 좋은 내용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하고요. 산업체하고 제가 뭔가 일을 좀 해보고자 해요. 어차피 농업이 돈이 되려면 농산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업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이버처럼 큰 업체, 대동, 경농 이런 곳은 우리가 돈 줄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을 농업에다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기반을 만들어주고 아이디어를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겸직, 겸업, 벤처 창업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택도문서라고 생각하시죠? 실제 이것도 작년 말에 제가 검토를 했어요. 국가공무원은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창업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다만 출연연구소는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출연연구소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걸 조금 수정을 해서 우리도 도농업기술원에 있는 연구직들도 이게 가능하도록 계속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도 업무입니다. 지도 업무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술 지도에서 정보 제공 컨설팅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과 같은 방식이 5년 뒤에도 그대로 통할까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우리 인공지능 지금 이렇게 입에다 달고 살죠. 작년 이맘때 365일 전에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라는 말 썼습니까? 1년에 한 번이나밖에 안 썼습니다. 1년 만에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을 입에 달고 살아요. 세상 앞으로 2, 3년 뒤면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대화형 AI 시스템을 여기서 만들거나 또는 구축되어 있는 걸 활용을 할 겁니다. 이런 게 사실은 이미 미국에는 돼 있어요. 농업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놓고 나면은 농민이건 공무원이건 기업체건 여기에다 물어보면 돼요. 이걸 작년에 디지털 농업 추진단장 할 때 57억인가 52억인가 가지고 만들다가 왔어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같이. 아마 지금 만들고 있을 거예요. 다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진흥청 도서관에 있는 모든 문서를 학습시키려고 그러니까 문서가 다 PDF인데 그때만 해도 작년만 해도 PDF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돼요. 지금은 돼요.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해요. 이거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실행 한번 시켜줄래요? 이건 네이버 클라우드 총괄 이사가 한농대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딱 1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농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저희 텐서플로우가 앱을 하나 만들어서 앱을 통해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이걸 그대로 테스트 변화를 이 내용을 테스트 변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텔러마이트 인풋 데이터를 저장도 하고 아니면 이걸 뭘 입력하고 그 결과 입력한 것들은 논문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장된 내용들을 해석하고 그러면 이 수치로 입력한 것보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예를 들어 날씨가 푼다는 것도 굉장히 사람의 감정적으로 푼다는 것은 비도 오는 순간 바람도 오는 순간 이런 여러 가지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떤 정보화를 중심으로 있는데 이렇게 인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소모가 있습니다. 이런 소모가 있어서 이걸 제가 만들어가지고 다루사에 처음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얼마나 이제 잘 의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만약에 의미가 있어요. 일반 논문가에 하나는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제가 간부님들 단톡방에다 가루살 관련된 것 청자님 앞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는 기술보건국에서 관리 안 합니다. 원예연구과에서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다 일부러 넣습니다. 농기원 홈페이지를 개편할 겁니다. 그리고 전산직도 무슨 방법을 쓰건 간에 제가 한번 모시고 오려고 그래요. 어떻게 바꿀 거냐? 참, 이건 앞에 부분이네요. 디지털 영농일지 등과 연계 AI 활용 민원 및 기술 상담.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AI가 답변하고 하는 것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적용하면 되겠죠. 농기원 홈페이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일본 와그리의 홈페이지입니다. 와그리 같은 종합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자, 데이터로 일본어 농가를 응원한다. 홈, 최신 정보, 와그리란 API. 첫 화면에 API가 있습니다. 자, API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인 프로그램 해가지고 기상, 농지, 농약, 지도. API가 뭐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컴퓨터가 바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와그리에서는 농민이건 산업체건 바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자, 이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입니다. 정보 공개, 연구 정보. 일단 API는 없네요. 그래서 정보 공개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정보 공개로 들어가니까 정보 공개, 토양 검정 화학성 및 상세 정보, 매뉴얼 다운로드하고 API 신청이 있네요.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우리 성과를 많이 홍보하고 API를 개방하고 거기에 산업체까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바꿀 겁니다. 이건 병해충 HR 스마트라는 팜식스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밑에 HR 담당 직원들이 가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시군센터로 들어가고 시군센터에 있는 데이터는 도원으로 모이고 도원에 있는 데이터는 청으로 모이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짠 것도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거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이미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산업지 연결 및 데이터 공유,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등도 우리 홈페이지하고 바로 연결을 할 겁니다. 농업과학기술 정보 서비스 에즈티스 사용 활성화. 이건 아마 지원국생들 다 교육 몇 번씩 받으셨을 겁니다. 에즈티스 시스템 소개, 사업관리 절차, 심지어는 농촌지도 사업관리 배부하고 보고서 접수하는 것까지 전부 다 에즈티스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지도직 선생님들은 어찌 보면 우리 뭐라고 그러죠? 옹달샘인가요? 우리 홈페이지보다도 이걸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렇게 쓰셔야 하고요. 며칠 전 주간 업무입니다.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소통 협력해가지고 에즈티스로 대국민 서비스까지 하겠대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동원이라든가 센터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고 대국민 서비스도 에즈티스로 하겠대요. 화상병 대응, 고위험 병해충 정밀 진단실 운영, 우리가 이제 법이 바뀌면 7월 며칠부터인가 시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조례를 우리가
수시로 만들어 놔야 돼요. 조례가 있어야 일을 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인공위성 드론 활용 시범 사업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농촌진흥청 디지털 농업 추진단에서 내년 2월 달에 인공위성을 쏩니다. 농림위성을 미국 가서 쏘게 되는데요. 그 위성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세팜이라는 회사에서는 위성을 우리가 쏘지도 않았는데 미국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을? 인공위성 기반 농작지 분석 통한 국내 재배 27개 전작물 대상으로 실시간 농작물 모니터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세팜하고 제가 양평농협하고 연결시켜 드려가지고 양평농협에서는 이미 이런 성과를 내고 있어요. 작년부터. 인공위성 활용 돈은 농협에서 대줍니다. 오늘 아침에 도곡농협에서 다녀갔어요. 이것 때문에 다녀갔습니다. 도곡농협도 제가 소개해가지고 인공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있어요. 의성 이번에 마늘 특구됐잖아요. 스마트팜 특구됐잖아요. 거기도 인공위성 자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쪽을 미리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팜 대표가 며칠 전에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양평 도곡농업 잘했다. 작년에 진행했던 가루쌀 필지 모니터링 건을 좀 더 발전시켜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신청을 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퇴직 전문가 풀을 구축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상담도 하고 민원 상담도 해주고 현장 방문도 하게 하겠다. 우리 지금 사이버식물병원에서 몇 분 그렇게 모셔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인데요. 이건 최춘식 의원 대표 발의한 농촌진흥법 개정안, 이 개정안이 이겁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영구직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어쩌쩌쩌쩌 이런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 준 거예요. 법으로. 법에 있으면 그 법을 그대로 따다가 우리가 조례 만드는 건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도 우리한테 같이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부 산업화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250년 전에 그랬어요. 삼농정책, 편농, 후농, 상농, 편농, 편하게 농사 좀 짓자, 기술 좀 개발하다오. 후농, 돈 좀 벌자. 상농, 무시받지 않고 농사 짓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후농이겠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정약용의 삼농정책을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가칭 산학협력팀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에 소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팀을 만들거나 물리적으로 팀을 만들기가 힘들다면 사이버 팀이라도 만들 겁니다. 보셨죠? 얼마 전에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는요, 농업 디지털 센터 만들었습니다. 4월 18일 날 발족했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도청에 AI 국이 들어섭니다. 그 AI 국하고 네이버하고 제가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이미 네이버에는 연락해 놨습니다. 우리 국에는 국장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저는 컨택 포인트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고, 네이버에는 이미 연락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하고 네이버 대표이사하고 최수연인가요?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MOU하고 무슨 일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정우 이사 모시고 와가지고 경기도 농정을 어떻게 바꾸겠다. 세미나 한번 하고. 이미 이야기돼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좀 더 많이 할 겁니다. 공공데이터 많이 개방할 거고요. 농산업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 대동, 경농 같은데 꼭 거기하고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기업과 교환 근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전에는 삼성하고 이렇게 교환 근무한 적이 있다며요. 제가 새롭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것을 왜 멈췄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삼성 같은 데 가서 근무하면 서로 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연구 공간을 공유하겠다. 스타트업의 공간을 제공하겠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우리 농민회관에 농민단체에서 사용료 깎아달라는 거 그것도 힘들어 못 해주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됩니다. 왜? 먼저 경기도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우리 잘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방하고 있는 건 이런 건데 이걸 API로 개방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공공데이터 open.go.kr에서도 개방을 하지만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API로 공공데이터를 개방을 해야 할 거고요.
이게 지난 4월 17일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협업공간 RDA 오픈랩을 개설을 했는데 전주하고 수원 두 곳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해요? 우리가 모든 일이 처음부터 하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이미 선례가 있잖아요. 민관협력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말씀 지금 제가 세 번째 드립니다. 아마 대동에서 우리 콩 스마트팜 한다고 아마 연락이 갔을 겁니다. 연천으로. 저는 이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광주 농구 교사를 한 3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농업 정책을 한다면서 사람들을 농촌으로 유입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직업 수는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농촌으로 오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농업 소중함을 가르쳐 주자. 그래서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 경기도 교육청과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주 자연고를 어떻게 바꿔볼 건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건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네이버하고 작년 10월 11일 날 MOU를 한 겁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건 작년 9월에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가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여주 자연고를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첫째, 네덜란드 LS를 벤치마킹하자. 둘째, 기존 학교 시스템에 국제부를 만들어서 아시아권 농민들을 국제적으로 교육을 시키자. 세 번째,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속 기관으로 이걸 집어넣는데 그 전에 경기도 농업기술원 연구직과 교수 요원을 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바로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 아이디어 수준입니다. 라고 제가 다음날 물러섰는데 물러서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여주농구와 경기도 농업기술원 통합 이야기를 꺼냈다 큰 반발을 샀고 어디까지는 제 개인 아이디어임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경북도에서 비슷한 일을 추진하고 있네요. 언론 기사를 붙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이미 이런 걸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제 아이디어를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발표한 한 달 뒤에 경북도에서는 와게닝겐 대학 모델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대학을 하나 두는 걸로 이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 얼마 전에 여기 다녀가셨는데요. 인천교육청 분들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인천교육청 교육장께서 인천에 있는 청천중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에코 스마트팜 기반 마을 리빙랩 어쩌고저쩌고 식물 공작소 아마 식물 공장을 의미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에코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첨단 농업 기술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기술 시간에 IoT를 배우고요. 과학 시간에 식물 공장에서 광합성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상업 시간인가 여기에 나온 수확물을 어떻게 팔지 그걸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어요. 교육관님 말씀이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내 스마트 농업을 통해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는 힘을 기르고 미래 진로도 함께 갈 수 있을 때 인간과 자연과 인공지능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인천은 별도 광역시입니다. 우리는 경기도 거기는 인천이에요. 인천은 농업기술센터,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로 저희 쪽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저는 적극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게 우리 학생을 미리서부터 농업에 관심 있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콩, 인삼, 쌀, 특구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원,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겠다. 특구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죠? 대마특구? 대마특구 우리나라에 두세 군데 만들어 놨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해남에서는 쌀특구 한대요. 쌀특구. 우리 콩, 특구, 인삼 특구 하면 되잖아요. 우리 또 쌀도 유명하잖아요. 경기도 쌀. 콩 원산지가 어딘지 아시죠? 백두산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두만강, 그 위에 있는 길림성,
그쪽이 콩 원산지입니다. 두 만강이 콩두자 가득 찰 만자예요. 그쪽입니다. 우리 연천이 제일 위에 그쪽에서 우리는 아마 콩 연구 거기서밖에 안 할걸요? 콩 뜯고 거기다 만들면 되잖아요. 경기도 친환경 농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를 개발. 지금 경기도에 G마크 같은 거 있어요. 그렇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밀농업, 즉 처음에 어떻게 파종을 해서 정밀하게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관리하고 베리에이블 레이트 테크놀로지로 관리를 해서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할 때 수확량 모니터링으로 수확하고 농민들 도시 소비자의 피드백 받아서 다시 또 뭐 파종을 하고 이 과정이 정밀농업인데 정밀농업을 통해서 생산한 쌀을 차별화시키자는 거예요. 그게 임금진표 디지털 쌀이 될지 디지털 경기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상징화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고요. 경기 쌀 박람회라든가 이런 페스티벌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못합니다. 우리 여기 진안지구 생기면 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그래요. 또 쫓겨나게 생겼다며. 아니야, 우리 안 쫓겨나. 우리 안 갈 거야. 시험포장 일부를 개방해서 우리 시험포장하고 진안지구 생태공원하고 같이 묶을 거야. 그래서 우리 농장 일부를 생태공원한테 내주고 사람들 오게 할 거야. 대신 우리는 그 농장만큼은 이제 다른 데 가서 논포장을 사와야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사 안 가고 그렇게 활용할 거야. 오히려 농업 서비스 대상이 도시민한테까지 가는 거야. 우리 영역 넓어지는 거야. 혁신 농업 1번지를 적극 추진을 할 건데요. 아까 그랬죠. 도지사 공약은 우리가 주관하는 건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 농정국에서 이 계획을 세웠고 농식품부에 가가지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따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스마트팜 전국에 4개가 있잖아요. 경기도에는 없어요. 경기도에는 없는 대신 이런 걸 임대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하고 지역상생,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경기 전남 지역상생을 날 해가지고 도지사님 여기 와서 2, 3일간 같이 계시고 또 우리 도지사님도 전남에 가서 2, 3일간 같이 계시면서 다양한 사업을 구성하신다면서요. 좋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저한테 영암군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농업뿐만이 아니고 영암군 군정 전체를 디지털화한다. 이때 경기도 한 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쌍둥이처럼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제가 지금 경기도 어떤 군인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찾아서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도지사한테는 이미 말씀드려놨어요. 전남도지사한테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업무 처리입니다. 저는 업무 처리할 때 만기 친남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기관장이지 여러분들 업무를 하나하나 제가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다만 업무를 하실 때 3가지는 꼭 염두를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어떤 일이 떨어지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명분을 찾으십시오. 그건 이 일을 하는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고 명분을 찾고 내 상황에 맞도록 변화를 시켜요. 그리고 일을 하십시오. 둘째, 세금입니다. 전략이 합니다. 세금이니까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금은 국가가 강제로 거둔 돈이 세금입니다. 이걸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다만 풀 때 효율적으로 풀자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무조건 감사를 받습니다. 절차 준수하십시오. 이 3가지 범위 내에서 마음껏 업무하십시오. 그러다가 만에 하나 사고 나면은 그건 100% 제가 책임을 집니다. 왜? 제가 이 범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일하다 사고 나면 당연히 제 책임이죠. 먼저 업무 처리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줄이거나 없앨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관행으로 쭉 오다 보니까 쉽게 못 없어요. 일단 그런 걸 찾아서 기관장 내부 결제 받아놓고 없앨 건 없앱시다. 먼저. 없앨 걸 없앤 다음에 일을 좀 줄인 다음에 새 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부터 한번 만들어 보게요. 뭐 도지사님은 상을 줄 수 있지만 원장은 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경기 농업인 해가지고 분기별로 연구지대 행정 공무직 각각 한 명씩 상을 준다든가 뭐 필요한 사람한테 상이 아니면 감사패라도 좋아요.
그런 걸 한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산업안전보건협력상 같은 거 하나 만들면은 관심이 좀 더 늘 거 아닙니까? 이런 상 만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시상도 하고요.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보. 흔히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정보 차이가 권력의 차이라고 그럽니다.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한문 쓰던 사람들이 한글을 못 만들게 한 이유가 백성들이 정보를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차이가 권력의 차이처럼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정보는 공유를 해야 하고 소통이 돼야 합니다. 정보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만이 정보 가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한테 가거나 늦게 가거나 하면은 정보 가치가 없어집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가야 합니다. 자, 소통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을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글을 잘 써도 60%밖에 표현을 못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전부 다 100%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안 된대요. 60%밖에 안 된대요. 자, 그 60%. 자, 제가 머릿속에 있는 100%를 60%로 이렇게 말로 뱉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말 다 이해해요? 보통 사람들은 말을 들을 때 그래요. 내가 아는 만큼 들어요. 거기에다가 저 사람 말 끝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들어요. 그러니 이렇게 뱉어진 말에 100%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도 60%밖에 이해를 못한대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에 66에 36, 36%만 상대방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의 3분의 1밖에 전달이 안 됐어요. 이걸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내 생각은 이 36%가 내 생각이죠. 다른 사람이 받았으니까. 이거의 60%, 이거의 60%, 즉 원본의 13%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한 다리만 건너도. 그래서 제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끝나면은 바로 정리해서 간부들한테 뿌려버리는 이유가 한 단계 건너면 어쨌든 전달해서 왜곡이 돼요. 정보가 누설이 되고. 원장실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원장실 문 닫아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지도 행정 융복합.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연구는 연구, 지도는 지도, 행정은 행정이에요. 같이 융복합하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연구에서 개발하신 장미 품종을 플로리스트하고 연결시켜 주어서 많이 팔리게 한 거 인정합니다. 그다음 우리 쌀 같은 경우도 연구에서 개발한 것 지원국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소통 잘해가지고 많이 보급된 거 인정합니다. 그런 몇 가지 사례 말고는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어요. 보고자료, 원장 일정 등은 제가 이미 공개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3년 전, 한 4, 5년 전부터 제 전화기는 녹음이 됩니다. 기자들, 제가 대변인 할 때부터 그 버릇을 들였는데요. 기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술을 자주 먹습니다. 술을 한참 먹고 있는데 다른 기자가 또 전화 와요. 그러면 뭐 시끄럽기도 하고 어쨌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고 녹음을 해놓고 다음날 다시 들어봐요. 그래야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술자리에서 듣고 대충 적어놓고 다음날 술 깨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전화하면은 녹음이 됩니다.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야 원장한테 전화하면 다 녹음한대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돼요. 두 가지가 도움이 됩니다. 첫째 소통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내가 말하는 걸 교정할 수가 있어요.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을 버벅거리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상대방의 말을 안 듣고 내 말만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소통을 위해서 전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지도 행정 융복합하기 위해서 공동 기획 출장을 해보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전임 원장 때도 조회는 거의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조회도 한번 해보면 어쩔까. 이렇게 조회라는 게 기관장이 뭐 떠드는 이런 조회가 아니고 5분 발언. 예를 들어 누구든지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 와서 5분 이내, 5분 발언을 5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5분 이내입니다. 5분 이내 발언하거나
얼굴 알리기 싫으면 안에 들어가서 커튼 뒤에서 5분 동안 발언하거나 이런 그 뭔가 좀 소통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면 어쩔 거라는 생각입니다. 연구 직원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뭐 3분이 오신다며요. 도청에서 채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채인데 앞으로는 직류가 없어질 거거든요. 직류 없애는 걸 지금 이미 신청해 놨어요. 직류가 없어지면 굳이 시험 볼 이유가 없어요. 직류를 예전에 못 없앴던 게 시험 과목 때문에 못 없앴거든요. 9급은 2과목, 우리 연구나 지도직은 7급 상당이니까 3과목 시험을 봤잖아요. 그 시험 과목 때문에 못 없었는데 직류가 없어지면 이제는 굳이 공채가 아니고 경채를 해야 된다. 농촌진흥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쪽을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금평은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 국장님들이 과장님들과 같이 이게 과에서만 이렇게 금평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금평해 온 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서열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러분을 한두 해 본 게 아니잖아요.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다만 저는 제 입장에서 농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큰 연구 성과를 냈다든가 신규 사업 큰 과제를 따왔다든가 꾸준한 자기 개발을 해서 기술사를 땄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대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 직원 못하니까 밑으로 내립시다 이게 아니고 이분은 이러이러한 큰일을 했으니까 조금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할 겁니다. 못하니까 내립시다 이건 분명히 안 할 겁니다. 현장 중심 현장 우선, 농민 중심 농민 우선, 부서 간 협업 유도하고 칸막이를 좀 없앨 수 있는 거. 어제 어디 가서 들으니까 도지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융복합에 칸막이 없애자고. 어쨌든 여기에서도 말했지만 너무 칸막이가 많습니다. 제 목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1,000 농가를 방문하는 겁니다. 경기도원에 있으면서 1,000 농가 이상 좀 방문해 보고 싶고요.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어쨌든 웬만한 의전은 다 안 받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제가 없앤 게요. 여러분들이 원장실에 전화하면 제가 바로 받습니다. 농민이 전화해도 제가 바로 받습니다. 물론 잡지 봐달라는 사람들 때문에 머리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바로 받습니다. 자동차 타고 다닐 때도 저는 웬만하면 앞에 타요. 왜? 앞에 타 이야기하고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가기가 편해요. 물론 수행이 있으면 수행하고 같이 가죠. 그렇지만 앞에 타고 가다가 농민들 저 앞에 계시면 저는 농민 앞에서 내리기 싫어요. 한 20m 앞에 내려서 걸어가요. 그게 어쨌다고요.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다고 농민들 앞에서 뒷좌석에서 내립니까? 되도록이면 의전은 좀 없애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지금 잘 안 받고 있습니다. 의회, 도지사, 농민, 언론, 회의 순 이거 말씀드렸고요. 도지사님께서도 알리백, 친환경, 탄소저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전 여기 와가지고 석 달 동안 제가 프린트한 게 아마 글쎄 한 20, 30장 될까요? 프린트 쓴 게. 저는 프린트 거의 안 씁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뽑아주니까 그러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현수막 같은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어떤 세대인데 현수막을 겁니까? 이게 푸드 스캐너 다회용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에 얼마 전에 정원석 박사가 발표했던 이런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은 그냥 잔반이 많은가 적은가만 보는 것인데요.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건강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구내식당 많이 이용하니까 건강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기획실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연구개발국에서 올해 봄의 날씨가 따뜻할 거래요. 근데 기술보급국에서 올해 봄의 날씨가 추울 거래요. 여기는 따뜻할 거라고 그러고 여기는 추울 거래요. 근데 각각 따로따로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언론에 보도자료가 뿌려졌다고요. 만약 도지사님이 저한테 성 원장님 올해 봄 날씨가 어떨 거예요? 라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죠? 아 여기는요. 여기 몇 개 시험 사이트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 보니까 올해는 봄에 날씨가 따뜻할 것 같고요. 이건 시군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뭐 연락해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올해 봄에 날씨가 차가울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해요? 창구 일원화 필요합니다.
창구 일원화 차원에서 기획실을 부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홍보를 더 맡아서 하게 되겠죠. 이분들이 홈페이지도 관리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잡은 기관 운영 방향을 올해 마무리를 할 겁니다. 계획은 다 세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과제 또는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뭐고 단계별 실천을 어떻게 하고 관리지표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아마 제가 슬라이드 몇 장으로 했지만 못해도 아마 한 40, 50개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내년에 이걸 실행하고 내후년에는 효과 확인하는 걸로 끝낼 겁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농사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며 장소와 육체 노동이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농사꾼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이 접목됐을 때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은 바로 농업이다. 다음 세대를 이끌 혁신은 생명의 신비를 가장 자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농부들이 이끌어갈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성재훈. 제가 존경하는 작년에 돌아가신 이여랭 박사가 했단 말입니다. 어찌 이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무슨 사진 같아요? 포로한테 물 먹이는 사진. 예, 맞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오른쪽 여기는 CNN입니다. CNN에서는 우리 미군이 불쌍한 포로 잡아가지고 물 먹이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왼쪽은 알자지라 방송입니다. 나쁜 미국 놈들이 우리 군인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저렇게 편파적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말 공정한가? 합리적인가? 우리는 공익 우선을 두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가?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의 여파가 굉장히 크게 미칩니다. 나는 편파적이지 않는지 한 번쯤 반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편파적이 안 되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저라도 이렇게 빠지지 않으려고 저는 되도록이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이스트 대학원이라든가 서울대 푸드테크 다녔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제가 어디 가서 또 인공지능도 공부할 거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책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뒤처지지 않아요. 앞서 나가는 건 고사하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사람을 늘 존경하고 대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6,000개가 넘는 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헌법이겠죠. 헌법은 모두 130개 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제7조, 7조는 1항과 2항이 있는데요. 관련이 있으니까 1항, 2항 묶어놨겠죠. 먼저 7조 제2항을 보면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입니다. 철밥통.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마음대로 못 자릅니다. 그래서 철밥통입니다. 7조 1항은 뭘까요? 관련이 있으니까 묶어놨습니다. 헌법 제7조 1항이 무슨 내용일까요? 예?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땡땡이며 땡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공무원이라고요. 근데 편파적이면 안 되잖아요. 저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으로 있으면서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며 나보다 직원을 먼저 챙기고 사무실보다 현장에 더 머물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내가 사람들을 진실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일을 할 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사에 겸손한가?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합니다. 그게 제가 좋아하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진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대천명, 나머지는 하늘의 뜻이니까 맡기자. 그럼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이후의 일은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뜻이니까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요. 동시에 늘 감사할 줄 알고 물러설 때를 아는 공직자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물러설 때는
공문서가 올 때죠. 공문서 오면 저는 물러설 겁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자리는 고공단 자리입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국장님 두 분이 연초에 이제 공론에서 들어가셔요. 그러면 새로운 국장이 두 분이 탄생을 할 겁니다.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저는 그 두 국장님에게 농촌진흥청에서 최우선에서 영양평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렸어요. 농촌진흥청 차장한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에게 힘을 좀 실어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에 모든 것에 우선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 국장 2명을 영양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또 드렸어요. 이건 제가 내년 초에 분명히 할 겁니다. 영양평가하고 시험은 다릅니다. 시험은 정답이 있는 게 시험이고요. 영양평가는 말 그대로 영양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언제 물러날 것이냐? 이때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때, 그리고 문제 앞에 침묵할 때, 그리고 열정이 없을 때 저는 물러날 겁니다. 저 스스로 먼저 물러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 농업이 돈을 버는 농업이 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미래를 대비하는 기관이 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경기도 최고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할 겁니다. 그게 우리 도지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미래성장산업 먹거리, 그 다음에 철밥통 세습사유 금기 이런 내용일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한 50분 정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변화와 기회를 담는 그런 경기도의 정책과도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유쾌한 반란. 여기서 유쾌한이 무슨 의미죠? 이진홍 팀장님 어디 계셔? 네. 유쾌한이 무슨 뜻이죠? 유쾌한 반란의 의미를 지사님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유쾌한 반란의 의미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해라. 그래서 혁신적인 일을 해라. 도지사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게 유쾌한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진영 팀장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니까요. 여러분과 같이 갈 겁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